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 네. 근데 굉장히 좀 밝아 보이지 않아요? 네, 좀 약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원래 젊잖아요. 뭘 젊어져요. 더 어려진 느낌의 동안이 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그렇죠. 어려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운동을 하게 보면 건강도 챙기게 되지만 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실제로 느낌상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년은 좀 너무했는데요. 네, 한 5년? 5년 정도면 실제로 운동을 하면 네, 네. 몸뿐 아니라 네.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도 올라가서 네, 네.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종훈 작가는 운동 안 하죠. 정말 좋아하는데 네, 시간이 만화가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천해야 돼요. 문제입니다, 네. 문제. 자, 오늘 이분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분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은 과연 너무나 다른 분야의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뇌과학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네네네. 뇌가 어떻게 변하고 네. 많은 뇌질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뇌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네.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뇌의 역할을 좀 연구하고 또는 그 뇌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나 이런 거를 네. 연구하는 분이시죠. 심리학은 뭐 사람 뇌를 연구하지만 네. 저는 주로 쥐의 뇌를 그러세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박수희 교수께서는 네, 저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바디빌딩 국가대표였어요. 네, 현재는 퍼스널 트레이닝에 관련된 트레이닝 방법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1세대예요. 네. 미녀 바디빌더.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에 갑자기 뭐 예정화 씨, 네. 유승옥 씨 저랑 같이 사회 보고 있는 유승옥 씨 그런 분들 막 이제 치고 나왔잖아요. 네, 너무 요즘 활동하셔야 되는데 1세대신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을 파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수명과 노화. 수명과 노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30대 정도가 넘어가면 그렇죠. 네.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나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 한 번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20대 최근에. 때. 네, 30 넘어가면서 네. 처음으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실제로 김대수 교수님, 네.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인생을 100으로 딱 치면. 노화는 정상적인 그 인생의 과정이고요. 네네.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시작된다고 노화예요? 봐야 됩니다. 그럼요.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게 노화라고 할 수 있나요? 노화가 처음부터 성장 아닙니까, 진행되지 성장? 않지만 예. 노화는 성장과 함께 진행되고요. 우리가 노화를 이미 인식했을 때는 네.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이유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수님은 언제 졌어요? 저는 30대부터 아마 30대부터 아프셨어요? 30대부터 공부만 했더니 쥐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같이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만화만 그리니까 노화를 느끼고 있어요. 아니 놓고 올 때마다 어찌나 피곤해하는지 마감에 시달리다 와가지고 만화가를 생생한 걸 힘든다.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박 교수님처럼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노화를 네. 느낄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인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예, 역시 저도 30대에 접어들면서 네. 확실히 되게 하루 가루했다 하면 회복력이 확실히 리커버리가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침대 자국도 막 오래 네, 오래 있어. 맞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술 마신 다음 날 노화 같다는 걸 느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다음 날도 새벽에도 나가서 방송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회복이 진짜 안 돼요. 하루 걸리죠, 오후쯤 하루. 돼야 회복이 돼요. 오후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렇죠. 라는 걸 이제 제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몸은 좀 이렇게 늙어가도 정신적으로 내가 젊다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네네. 오래 사신 분들이 항상 보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정신 상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시죠. 네네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강연은 김대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예. 자,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해온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과학적인 사실로서 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계 수명에 관한 겁니다. 세계적인 공식 기록으로 프랑스의 장 칼망이라는 할머니께서 122세를 사셨습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신기록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사실 내가 얼마나 살게 될지는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계 신기록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은 뭐냐면 그 평균 수명에 관한 겁니다. 그 많은 그 동물들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합해 본 거죠. 그랬더니 지구상에서 사람은 상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오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봐도 최근 100년 동안에 수명이 2배로 증가됐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초만 해도 남녀가 사는 수명이 불과 50세에서 60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우리가 벌써 70세에서 80세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평균 수명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모든 개인의 수명을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살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죠. 현재 수명이 80대 중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60세부터 100세까지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확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된 수명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이냐. 이제 그게 건강 수명에 대한 논리인데요.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 수명을 증가시킬 것이냐. 첫 번째 답이 소식입니다. 맥케이라는 미국 과학자가 한 쥐 그룹은 맘대로 먹게 하고요. 다른 한 그룹의 쥐들은 맘대로 먹는 양의 70%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소식을 한 쥐는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건강한 데 비해서 맘대로 먹은 쥐는 굉장히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후에 10년 이상 또 연구를 했습니다. 왜 소식이 우리 몸을 건강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 세포에는 에너지를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NADH라는 물질인데요. 이 NADH라는 물질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마구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NAD 플러스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과식을 하고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은 NADH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 몸에서 NADH와 NAD 플러스가 시소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NAD 플러스를 증가시켜주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건강 수명이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NAD 플러스라는 물질이 왜 그러면 우리 건강을 증가시키느냐? 과학자들이 중요한 단백질을 찾게 됐는데요. 바로 NAD 플러스와 결합하는 설투인이라는 파트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가 설투인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을 증가시키고요. 또 뱃살을 빠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 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설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게 하나의 건강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블루베리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베리에는 그 레즈베라토르라는 그런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레즈베라토르이 그 설투인 단백질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소식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즈베라토르를 쥐에게 먹이게 되면은 쥐가 비만이 감소하고 근육이 생성이 되고 건강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이 노화와 관련된 건강 회로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백질들이 이 NA 플러스에 반응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세포 내에서 예를 들면 지방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근육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약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약물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로서는 우리의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이 정확하게 이 NAD 플러스의 양을 증가시키고 소식과 유사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 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쳇바퀴를 숲속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이 혹시 운동을 하는지 봤더니 많은 동물들이 쳇바퀴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는 들쥐입니다. 그래서 들쥐가 와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쳇바퀴 하는 것을 관찰했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양서류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면서 쳇바퀴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느리다고 알려진 달팽이도 쳇바퀴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저렇게 쳇바퀴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수 교수께서 먼저 첫 번째 강연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소식과 운동과 행복감. 그렇죠. 이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소식해서 배고파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만족하게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데 사람이 소식을 하고 적게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살지가 아직 네.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배고프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저는 스트레스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 거하고 스트레스 중에 골라라 그러면 많이 먹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나은가요? 항상 양극단은 안 좋습니다. 과식도 안 좋고 네네. 배고픈 것도 안 좋습니다.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하고요. 네네네. 예, 만약에 사회자님께서 네. 이렇게 굶고 스트레스 받고 30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더 억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그렇고 배고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배부르게 행복하게 짧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냥 나는 짧고 굵게 살게 재미있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짧고 굵게 살겠다는 게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아, 그게 건강수명. 예, 내가 수명이 얼마가 되든지 그 네. 안에서 건강하게 살겠다는 게 건강 수명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네. 예, 그래. 잘 정리되셨어요. 생각보다 배고프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먹었다가 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고 배만 안 고프면 오래 살 텐데 하필이면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요, 우리가 밥 3끼를 먹게 된 게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을 때 많이 축적하는 게 생명체들이 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종문 작가는 많이 살 것 같아요. 강연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저요? 소식, 운동, 행복감. 행복감만 가득한데요. 나머지 두 가지를 보니까 생활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 계신 방청객분 중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시죠.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진짜 활성산소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론이 굉장히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활성산소는 우리 DNA 유전자를 파괴를 하고 우리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보고가 많이 있는데요. 네. 또 반면 어느 정도 적은 활성산소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이론으로만 노화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 활성산소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네네. 물론 세포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예,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기저에는 활성산소는 안 좋다라는 걸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세포가 위기를 느끼고 네.
거기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많은 좋은 유전자들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운동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중화작용을 자연스럽게 시키기 때문에 네. 너무 격하고 과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과도한 활성화산소를 만들게 되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면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숨이 헉헉헉 차는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네, 하지 그렇죠. 마라. 갑자기 원래 상태보다 격한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격한 운동을 안 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무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수명과 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박수희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오래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게 좋으세요? 저도 역시 건강하게 사는 게 건강하게. 좋습니다.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세요, 박수희 네, 교수? 바로 운동과 노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성산소의 얘기도 나오고요. 네. 운동에 정말 본질적으로 운동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박수로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화와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늙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더 정확한 표현은 운동을 하면 늙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격하게, 과도하게 하면 늙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게 세포의 몸 안에 세포의 찌꺼기들로 남게 되면서 우리 몸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몸짱 혹은 다이어트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몸짱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원래 운동의 본질은 우리 몸 안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의 가장 1순위는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무기력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들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되게 저기 한쪽은 스모 선수,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은 스모 선수고요. 오른쪽은 그냥 움직이지 않은 과체중을 가진 고도비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 안에 내장 지방은 스모 선수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과대하게 보였던 저분들은 뇌장 지방은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스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역할은 겉에 있는 외형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몸 안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연하게 다이어트, 몸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접어두시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들을 늙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와 유연함을 관절의 유연함을 계속 유지해주고 이런 운동은 또 우리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뇌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 운동은 너무너무 좋은 요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가 되게 재밌는 서치를 봤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30분씩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증세가 5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몸짱이 되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몸 안의 혈액순환, 혈을 좋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이런 몸 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 안도 건강해지고 밖도 건강해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신까지 건강해지는 너무나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통해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희 교수께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뭐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피하지방, 특히나 피하지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량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노화가 촉진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는 습관만 찾으시더라도 굉장히 건강함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방청객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도 네. 우리 네. 박수희 교수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사실 강연도 재밌었지만 튼튼한 하체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체가 너무 튼튼하셔가지고. 네. 운동을 얼마 동안 하신 거죠? 몇 살 때부터? 제가 20대는 운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챔피언이 될 때까지 해서 토탈 선수 생활을 한 거 8년 정도 되고요. 네, 챔피언을 하고서는 이제 건강 운동을 바꿨죠. 그렇죠.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하드하게 하진 않으셨고. 네, 그렇죠. 이젠 건강 운동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안 하면 되게 찝찝하시죠? 네, 안 하면은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아침에 딱 운동을 하고 시작해야지 뭔가 이렇게 되게 활력이 넘쳐지는데 운동을 안 하면 계속 무기력해져 있어요.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는 동기를 네. 변해가는 자신의 외형에서 많이 찾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몸도 좀 좋아지고 왕자도 네. 나오고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동기를 보여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면의 건강 이런 것들에 네네. 더 집중을 하면 네. 어떻게 스스로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좀 없어 보여서 약간 운동을 계속하는 그 동기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부여잡을 수 있죠? 동기부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하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로 좋은 호르몬이 돕니다. 예를 들면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순간은 싫지만 운동이 끝난 다음은 다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되새김질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분은 정직한 게 몸이래잖아요. 사람. 딱 맞습니다. 한 만큼 변하는 게 몸이에요. 그 피로감이 나오고 그 기분을 좀 느껴봐야지 동기가 유지가 되겠군요. 네. 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김대수 교수님은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합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만 딱 배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제가 설마 숨쉬기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일주일 되셨어요? 예. 무슨 운동 하세요? 그냥 팔굽혀펴기나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의 운동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하면서. 그래서 오늘 배워서 이 속 근육을 네. 잘 키우는 그런 네.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 예. 중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면과 노화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죠. 과학이 노화를 막는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정말 노화를 막는 많은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죠. 네네. 근데 절대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기보다는요. 네네. 노화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네. 보완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죠. 네. 어떻게 우리가 과학이 네네. 노화를 막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예, 대해서 예. 제가 근거.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과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 기술, 특히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의 현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NAD 플러스 NADH 시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건강 수명이 증가될 때 우리 NAD 플러스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NAD 플러스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한 내용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요. 허준 선생님이 지은 책이죠.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양반들이 타고 다니던 말이 승용차였는데요. 말이 늙게 되면은 이제 쓰러지게 되고 못 걷게 되죠. 근데 그때 분마초라고 불리는 어떤 단삼이라는 어떤 풀을 먹였더니 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화 억제에 대한 보고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이 분마초의 성분들을 잘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베타라파촌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이 분마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타라파촌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NQ1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건강 수명의 증가에 중요한 NAD+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파촌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NAD+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검증하고자 쥐한테 베타라파촌을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파촌을 먹이게 되면은 이 NAD+, NADH 시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생쥐는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죽어서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타라파촌을 먹인 생쥐들은 40%나 살아남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80세를 산다고 그러면 이 생쥐들은 100세 이상 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은 이 베타라파촌을 먹은 생쥐들이 굉장히 운동 기능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늙은쥐를 한번 볼까요? 이 늙은쥐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여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이 베타라파촌을 먹인 생쥐를 갖다가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쥐는 굉장히 여유롭게 그 막대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쥐는 똑같이 밥을 먹고 비록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베타라파촌을 먹음으로써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운동을 못하게 되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많은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를 떼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로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바이하우로 최근에는 우리 뇌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오래 살아도 문제죠. 결국에 뇌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우리가 치매가 걸리게 되고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은 오래 살아도 오래 산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신경과학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보완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라이프 로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런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최근에 컴퓨터의 발달과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서 건강하시는 분들이 왜 건강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많은 IT 기술들이 발전되게 된 거죠. 그 예로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로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요. 조선 왕조실록에 그런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오래 살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임금이 40대, 양반이 50대, 환관이 70대까지 살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분들의 삶의 패턴을 비교해봐서 수명과 그다음에 장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유전자를 모두 검사하는데 모든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한 두세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학적인 것들을 모아서 수명과 건강과 장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놀라운 건강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대수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은 단삼을 먹으면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보통 우리 소는 낙지를 먹이면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베타파라촌이라는 이 성분이 네네. 실제로 그렇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죠.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예. 실제로 베타라파촌이라는 거는요, 그 서양에서는 라파초트리라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약물로 쓰여온 그런 약재고요. 예. 단삼도 역시 중국에서 네. 동양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먹은 거죠. 아, 그럼 베타라파촌이라는 성분이 네네. 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건가요? 네, 어디에 그렇죠.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뭘 먹어야지 그걸 섭취할 수 있죠? 아,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삼이라는 풀에 가장 많고요. 단삼이라는 풀에. 네네. 네. 그 밖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달여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작 효과를 못 누리신 거예요. 그러네요. 수용성 물질이 아닌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달여서 물은 사람이 먹고 찌꺼기는 말이 먹은 거죠. 아, 그걸 몰랐네. 네. 베타라파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섭취할 수 있도록. 이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없나요? 예, 아직 없고요. 근데 저는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죠. 예. 저는 근데 제가 이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으면 했겠죠. 예. 예? 아, 근데 그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베타라파촌은 그 엔큐온이라는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근데 이 단백질 활성이 개인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없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약물로 인해서 그 건강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도 오래 산다는데 일단 해봐야죠.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노화에 대한 얘기 듣다 보니까 예.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 새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아, 저도 있어요. 아, 새치가 있으세요? 네, 네. 염색해요. 젊은 나이인데도 눈에 확 띄도록 흰 머리가 나오는 걸 새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새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노화의 어떤 요인이라고 할까 증세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린 나이에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나면 새치라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나면 흰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포가 그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능력이 국소적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새치인데요. 네네네. 실제로 완전한 노화는 아닙니다. 그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네. 좀 증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색소만 빠질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굵기도 얇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예전에 백수온가 뭐 이거 먹으면 머리가 다시 까매진다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야,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아직 걱정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아, 교수님도 관심 있으실 것 같잖아요. 아, 저요?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능식품보다는 저는 운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주일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더 해보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와주시죠.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죠? 네, 서울 동작구에서 온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박성현 씨. 네. 네네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그 교수님께서 생명과학자신데 생명과학자 입장에서 본인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네.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아까 뭐 운동을 일주일 전에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생명과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아, 저는 그 인류 건강을 위해서 네. 제 건강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그 연구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원리를 찾고자 굉장히 열심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아, 왜냐면 의사분들이 진짜 많이 병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 몸을 잘 안 돌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과 의사신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렇죠. 그 병원에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건강하셔야 교수님께 가서 여쭤보죠. 제가 그 건강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논문을 쓰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즐겁게 그날 이제 딱지치기를 하다가 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 축구회에 들었는데 넘어져서 이제 또 어깨 부상을 입게 어깨 되고. 탈골되셨군요. 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제가 네. 꼭 배우고 가고자 네. 이 자리에 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카이스트에서 뇌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지만 네, 그렇죠. 역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운동이다라고 결론 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궁금했던 걸 질문해 주셨어요. 예, 교수님 어떻게 하실까? 정작 안 하시는 당사자신데. 걸로. 네, 안 하시는 못 걸로. 하시는 걸로, 못 하시는 걸로. 일주일 전에 운동 시작하신 걸로. 그러니까 대세는 이제 운동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에 박수희 교수의 또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티에이징의 진짜 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죠? 무엇보다 가장 육안으로 보이기 쉬운 자세는 바로 이렇게 척추가 구부러진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나쁜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라운드 숄더가 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허리, 요추도 굽어지게 되고 요추가 굽어지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통이 생기고 요통이 생기게 되면 이 고관절, 골반의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좌우의 대칭도 틀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릎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발목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막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뭐 상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바로 안정성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의 근육 운동은 안정성 근육 운동이랑 가동성 근육 운동이 있어요. 쉽게 안정성 근육 운동은 이렇게 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를 안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가동성 운동은 팔다리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는데 가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만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요. 우리 몸에서 남녀노소, 연령 다 필요 없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코어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 코어 근육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복부 근육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어라는 건 우리 횡격막, 검상돌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횡격막, 그리고 등, 척추를 감싸고 있는 다혈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안쪽을 감싸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복사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안정성 근육을 바로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성 운동을 제대로 한 다음에 팔다리 운동을 하셔야 되지, 이거 우리 코어, 몸의 중심부가 흔들려 있는데 팔다리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당연히 오히려 악효과,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고 따라하기 쉬운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코어 근육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플랭크라는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첫 번째 운동은요. 엉덩이 조임 운동입니다. 엉덩이 조임 운동은 쾌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보면 골반 기저근의 근육들이 단단해야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 중에서도 이 골반 기저근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단순하게 엉덩이를 그냥 조여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그냥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요. 생활 습관을 들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손만 들어도 바른 자세가 되죠. 이때 엉덩이에 힘을 주고 10초 정도 멈춰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어깨 관절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면서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를 처음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는 게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때 움직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엉덩이와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플랭크 동작인데요. 코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죠. 이 동작도 잘못 따라하게 될 경우에는 어깨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먼저 코어 근육 운동의 플랭크 자세는 어깨부터 팔꿈치가 수직이 되셔야 됩니다.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어깨부터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만드시고요. 이때 다리를 딱 붙여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세워서 등부터 엉덩이가 수평이 되도록 만드시고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다음 복부에 힘을 주면서 버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분명히 점점 이렇게 허리가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더 약한 단계로 먼저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버텨주는 동작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랭크 동작을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을 알려드리면 몇 세트 하죠? 몇 개 하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나에게 맞는 개수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버티는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버텨서 버틸 수 있는 초수가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초일 거고 어떤 사람은 30초일 거고 어떤 사람은 60초일 거고 그거를 한 세트로 잡으시고 3세트 이상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운동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코어 운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생활 습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곁들여지게 해서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 있는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 노화를 방지하실 수 있어서 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희 교수께서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 첫 번째 그 자세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괄약근 운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있을 때도 엉덩이 힘 주고 그렇죠. 있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운동도 그냥 앉아있으면서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앉아서도 엉덩이에 힘만 줘도 네. 자연스럽게 척추가 바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치질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 코어 근육에도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 될수록 요실금, 우리 생식기에 관련된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골반 기저근에 관련된 근육들을 조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목격당하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자기 뭐 괄약근 하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몸을 이렇게 가끔 계세요. 긴장하시고 이렇게 부르르 떠는 분도 계시고. 제가 플랭크를 저희 작업실 동료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뒤 좌우로 1분씩 버티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자세가 잘못돼서 어깨를 다쳤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대수 교수님 오늘 운동 배우로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플랭크 자세 한번 해보실래요? 플랭크 해볼까요? 저희가 즉석에서 한번 교수님께 한번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배우시죠 오늘. 네. 저 가서 코칭 좀 해주세요. 코칭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예. 네, 먼저 무릎을 대시고요. 예.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예. 여기에서 어깨가 다치지 않도록 이 어깨선, 견봉이라고 하죠. 어깨선부터 팔꿈치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드셔야 돼요. 살짝 뒤쪽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무릎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때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다 힘을 주시고요.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코어 머슬에 딱 힘을 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자세로 몇 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곱, 오래 이게 버티시네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여덟, 거예요? 아홉, 열. 자, 제가 보니까 교수님은 10초를 1세트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1세트로 해서 3세트 이상 반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람 있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해보실 거 어떠세요? 이 운동 처음 해보시죠? 플랭크 운동. 예, 처음 해봅니다. 저는. 어떠세요? 굉장히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눈은 퀭해지셨어요. 힘듭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아우, 진짜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자, 두 분 오늘 강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김 교수님. 예,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특히 오늘 그 플랭크 운동을 배운 거 예,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네. 네, 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박수희 교수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늘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겐 이매진이라는 프로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네.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그러면 운동 얘기만 하는데 저희는 그렇죠. 과학과 연관을 시키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운동 자체가 프로예요. 이미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운동은 네. 과학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상한 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은 저 건강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얼마나 살 것이냐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변해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웰빙이란 말 자체의 탄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되게 잘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애니메이션 중에
월2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네, 원리. 그 월2를 보면 그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형이 나오죠. 네네. 정말 편해졌고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줍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뚱뚱해요. 예.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식물인간으로 장수하기보단 건강한 몸으로 죽겠다고. 오늘 보면서 이제는 어떤 생명 연장에 대한 단계는 훨씬 넘어가서 정말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우리 가치관을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웰빙 얘기했는데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웰네스예요. 웰네스.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 플러스 해피네스. 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 네. 네,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런 어떤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한 과학의 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